반려견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쓸 직업. 직업은 이따 직접 설명해 주시고요. 네, 조민정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훈련사, 그리고 펫시터, 그리고 도그워커 이렇게 세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여쭤볼 직업은 도그워커죠. 네. 이 도그워커라는 게 국내에 계신 한국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뭘 하는 직업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산책을 하는 직업인데 각자 이유는 다 달라요. 고객님들 이유는 다르지만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원하시는 시간에 가서 집이 아니어도 뭐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제가 산책 서비스를 해드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분들은 펫시팅이라는 거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펫시팅하고 도그워커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펫시팅은 말 그대로 펫시터인데 베이비시터 생각해보시면 좀 편한데 아기를 다루는 직업이 이제 베이비시터잖아요. 네. 똑같아요. 펫시터도 강아지를 다루는 직업. 집에서 뭐 놀아줄 수도 있고 원하는 어떤 뭐 사료를 주거나 뭐 배변 패드를 치워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장기간 좀 안 계실 때 강아지가 혼자 있는데 불안하시거나 이럴 때 여행을 가시거나 이럴 때 주로 이용하시는 서비스고 도그워커는 집에 고객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유에 따라서 어쨌든 필요한 게 산책이 주된 거고 펫시팅은 산책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집에서 뭔가를 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그럼 말 그대로 펫시팅은 그냥 아이들의 집안에 있을 때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거고 도그워커는 간단하게 말하면 산책을 같이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서 펫시터는요 산책도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시간 서비스를 원하시면 그 중에 30분만 서비스를 산책을 하고 나머지 30분을 집에서 놀아주거나 뭐 이렇게 케어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직업이 반려견 문화에 해당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의 경력들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제일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훈련사인데 훈련소에 입소해서 이제 훈련사 자격증을 딸 때까지 이제 여러 견습을 통해서 하고 처음 시작한 게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도그워커는 지금 한 게 한 3년 정도? 근데 이게 저도 우연한 계기로 이 직업을 알게 됐지만 사실 지금도 국내에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직업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계속 훈련사를 한 게 아니라 훈련사에서 길을 걷다가 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하면서 사실 훈련도 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공부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알바로도 할 수 있고 시간 짬내서 할 수 있구나, 되게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했는데 직업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저도 이 도그워커라는 서비스를 조금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서는 어플을 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플도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보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뭐 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규제화된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도그워커를 준비하거나 혹은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셔야 가능한 직업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쉽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되게 좋고요. 네. 자기가 혼자 따로 이제 홍보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업체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 이수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같은 개념이겠네요. 네, 그렇죠. 교육 수료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래도 이 도그워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보다 보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도그워커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어플에서 많이 다운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나름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도그워커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면 그거는 선택인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필요한 거는 무궁무진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사 자격증이 있는데 훈련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용 관련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반려견 관련 자격증은 뭐든지 따면 일단은 공부가 되니까 좋기는 하죠. 그러면 그 어플에 예를 들어 내가 도그워커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격증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건 당연히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는 게 당연히 그 선택하는데 훨씬 좋죠. 그러면 이 자격증 취득 혹은 이 도그워커로서의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경로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훈련사 자격증 있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미용 쪽으로 하게 되면 미용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꼭 미용이나 훈련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꼭 그 분야만 아니더라도 뭐 애견 카페? 호텔 뭐 이런 거 유치원? 요즘 유치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도그워커로서 일을 하겠다라면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홍보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업체에 들어가서 교육 이수를 받고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플과 이거를 매칭해준 중개업체도 있다라는 걸로 들었어요. 네네. 혹시 어플과 중개업체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업체가 다 중개를 해줘요. 업체마다 좀 차이는 뭐 그걸 직원으로 쓰느냐 아니면 정말 중개만 해주고 수수료만 를 챙기느냐. 이제,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어플을 사용했을 때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주로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비쌌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조금 알고 싶어요. 금액도 업체마다 좀 다른데 딱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금액을 정해요. 그래서 워커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다 조금씩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그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워커님한테만 한번 초점을 맞춰서 여쭤볼게요. 30분과 1시간 금액이 어떻게 결정이 되세요? 저는 비용은 사실 30분이든 40분이든 20분이든 2만 원 선은 일단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2만 원 선으로 해서 30분 기본 2만 원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시간은 좀 거기서 더 붙죠. 강아지 무게에 따라서도 금액이 변동이 네, 되는데 맞아요. 그 이유는 왜예요? 그만큼 컨트롤하는 게 키로수가 많이 나갈수록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더 추가된다?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다양해요. 저도 처음에는 직장인 분들이 집에 중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강아지 혼자 있기가 조금 강아지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시키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많이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집에서 좀 여유롭게 생활하다가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는 뭐 다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시키는 분들도 있고 또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맡겨도 한번 강아지가 다르게 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산책하는 중간에 교정을 좀 원하시는 교정들이 있잖아요. 문제점들이. 그쵸.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럼 꼭 반드시 내가 바빠서 산책을 못 시켜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견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강아지 내가 산책시키면 되지 왜 굳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정도 되고 사실 저희 강아지도 산책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짖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는 교정을 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혹시 케어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세요? 대략 세보지는 사실 않았는데 이게 기존 고정 고객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여행 갈 때만 잠깐 맡기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다 다른데 총 한 3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분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현재 고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지금 현재 네. 한 2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그분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계속 지금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0분 내외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많네요. 네네.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이 다. 그럼 이분들의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나름 꽤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저는 고객 관리를 따로 제가 홍보도 하지 않고 하지만 제가 맡은 일단 고객 강아지는 처음 초심 그대로 제가 계속 가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 시간 동안에 강아지를 안전하고 또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어쨌든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이지만 강아지를 만족시켜야 고객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쵸. 저의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워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도그 워커를 하기 위해 자격 조건이라면 자격 조건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강아지만 우선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시작하고 이 직업을 계속 갖겠다 하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고 많이 위험하고요. 강아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경험도 많이 해봐야 돼요. 자기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난 정말 잘 알아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아지들을 많이 접해보고 뭐 애견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가서 강아지들 관찰, 행동 관찰 이런 것들 많이 해보고 또 책으로도 요즘 많이 나왔으니까 영상도 많이 나오고 요즘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접하고 공부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개가 뭐 작고 조금 컨트롤하기 쉬운 개를 맡고 그 다음부터 좀 되면은 조금 컨트롤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중량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부에는 좀 가볍게 이 도그 워커라는 거에 대해서 고객분들 혹은 저희 볼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예 개념이 없으실 수도 있고 전혀 모르셨던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했다면 2부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도그 워커로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도라는 게 사람한테도 흥분을 하는 거 좋아서? 사람한테보다는